네, 두 번째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새로운 인사기준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새로운 인사기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게 질문입니다. 보니까 이 주제는요. 지금 청와대 쪽뿐만이 아니라 국회에 주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좀 부탁하기도 했었는데 이 기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지금 패널들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았었죠. 이낙연 후보자. 언론인으로서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여야를 넘어서서 호평을 했었죠. 합리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위장전입 문제에다가 또 도지사 출마할 때 당비 대납 관련 이야기 물론 이것은 뭐 의혹 수준의 얘기였습니다마는 문제 있다고 증명은 안 됐는데 또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논란도 계속 있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당도 처음에는 총리 후보자 무난한 인사, 당평 인사다. 인준 서두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총리 인준안 처리 수용 불가다. 자유한국당 얘기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까지 지낸 이후에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들은요. 계속 지금 긍정적인 지금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맨 처음 사과했었죠. 속내는 그랬을 겁니다. 제가 대신한 사과로 안 될까요? 속내는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전병헌 정무수석 오늘 국회 방문해가지고 비교적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마는 총리부터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이 정부 새로 시작하는데 어쩝니까? 라는 의견이었을 겁니다. 우원식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이것은 뭐 우원식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우원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혹시 우리가 너무하지 않았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혹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가려면 위장정짐은 필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좀 보고 더 얘기 나눠보죠. 2000년도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회 피해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 제도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을 국민의 동의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증하겠다. 이후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2005년 도입 이후에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당은 지금 인사 논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요. 실제로 야 3당, 야 4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선도 황장우 소장.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와 탄핵 이후에 벗어나는 계기를 이렇게 강한 이 야당을 이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청문회에서 강한 거부로 가겠다. 네. 웬만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앞장서서 개진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국민의당은 고민인데 지금 내부에 호남과 비호남 의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은 논리로 따지겠다. 편들어주고 싶은데 논리가 말이 되게 좀 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정의당은 지금 편들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비교섭 단체라서 이 총리 청문회에 들어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그 자유한국당은요 처음부터 이게 사과가 아니다. 따라서 이게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야당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표명했다. 그래서 이게 동의해주겠다. 그다음에 정의당은 처음부터 해명 필요 없다. 처음부터 이게 나는 동의한다. 처음부터 수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유진 평론가. 예, 저는 그 야사당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금 지지층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층의 의사에 그렇죠. 따라 움직이고 한마디로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현재 영남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이 약간 좀 웃긴데 바른정당은 아마 그 자유한국당과 정반대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 생각과 철저히 코드를 맞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 중에서 정의당은 청와대 생각과 오히려 코드를 맞추고 있다. 네, 차지원 교수. 예, 저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통령의 그 유감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이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선명성이라는 부분을 아마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강한 입장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측면 그리고 네.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남지사를 지냈다는 측면에서 네.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지금 그냥 봐줄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오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설명 자체가 남의 탓이 아니냐. 이거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러한 그 논리에 빠져 있다. 그래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면서 일단 봐줄 것 같고요. 이 정의당 네. 같은 경우는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대통령 입장 표명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진남 소장.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2008년, 2012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장차관들 총 네. 인사가 얼마나 늦어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기 고백을 했죠? 그렇죠. 네. 한번 이제 야당도 한번 여당도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를 삼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역시 호남 민심과 이를테면 야당의 역할 이런 거 가지고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호남은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고 탕평 인사고 호남 출신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국민의당이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또 민심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속에서 어쨌든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로 선회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바른정당은 역시 대안 제시하는 야당,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다르다. 나름대로 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아마 네. 주도적으로 그래서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정의당은 이번에는 눈 감아준다. 뭐 이런 판단 아니겠냐 싶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얘기 안 했죠?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총리 인준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국회에서 본회의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그 야당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70% 정도 혹은 80% 정도 부응하는 행동을 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끝까지 이제 사과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넘어갔을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협조하겠다라고 한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러서지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약간 대략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원칙을 또 깰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호남 출신 그 총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환영을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의 목소리가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었지만 또 호남에서의 또 정서라고 하는 게 이걸 네.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딜레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오늘 같은 행동을 취해주는 게 오히려 그나마 명분을 살리면서 다행스럽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도 이제 거기에 묻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당이야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협조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심전심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각 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되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지금 해석을 했네요. 어쨌든 간에 수적으로 보자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지금 동의해주면 통과는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국면에서는 지금 협치의 새로운 무대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가급적이면은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번 인사 문제가 처리가 돼야만이 아마 정부도 순조로울 것 같은데 아까 먼저 질문을 던진 것 다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 쪽에서도 새로운 인사 기준 마련하겠다. 또 국정기획자문회의위원회에도 또 준비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에 가서 국회 쪽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패널들이 생각하는 과연 적절한 인사 기준은 뭔지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화면 보고 갈까요?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런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새 정부의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좋은 인재의 기준,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마련해보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기획분과위원회에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기존의 우리 자문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여야의 많은 경험이 있는 정치권 또 원로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김진표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청와대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 아까 얘기가 약간 나왔기 때문에 좀 짧게 30초 정도씩. 정진남 소장.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00년도 17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무위원까지 이제 포함하는 문제는 2005년도 이후부터 됐는데 예. 뭔가 이제 인사청문회법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에 좀 착수할 때는 된 것 같다. 언제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예. 이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어떤 원칙과 도덕적 기준 또 현실 이 속에서 이런 좀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차원에서 여야 정 협의체 네. 같은 걸 통해서 네. 어떤 제도 개선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여야정 협의체의 가장 구체적인 사안의 첫 번째 사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는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 거기에 더해서 일단 그 인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정 따라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사 기준이 마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불법성을 비교하고 예.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그런 그 획일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은 조금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황장우 소장. 정권의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야당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통과되고 어떤 때는 통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 국민들은 5대 결격 사유에 대해서 대부분은 하나도 이렇게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상류층 지도층에서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이걸 어기고 있는데요. 네. 그 지도층, 상류층들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했어요. 국회에서 법제화해서 여기에 딱 걸리면 아예 그냥 인사 추천도 안 하도록 그렇게 저는 명확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데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져야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맑아지지 않겠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지금 많다고 되게 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준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좀 완화시키는 쪽인데 황장우 소장은 더 엄격하게 하자라는 얘기네요. 자, 서정욱 변호사는요. 저는 이게 그 선도하고 좀 생각이 틀려서 오늘 혼날 것 같은데 끝나고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제 그 한마디로 하면 이게 과유불급, 중용지도 이게 너무 엄격하게도 안 되고 너무 이게 완화해도 안 돼요. 서 변호사는 그 동양 고사를 인용을 잘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면 바로 이게 무능한 도덕군자만 장관 총리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수로 탈세 좀 했다. 또 이게 위장전이 가족 무조건 다 배제하면 무능한 도덕군자만 된다. 이게 아하.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너무 또 완화시키면 영혼 없는 바로 이게 도덕성 없는 공무원만 양산해요. 따라서 이게 너무 엄격도 안 되고 너무 완화해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중용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이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거한테 추가 발언 기회 줄게요. 지금까지 보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좀 도덕을 이렇게 즐기시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게. 네. 네. 공의진 평론가. 예, 그 1,700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2돌밖에 안 지난 딸을 데리고 한겨울에 촛불을 들러 나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특권 없는 사회, 반칙 없는 사회, 한마디로 적폐가 청산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폐가 청산된 사회의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완벽히 반영됐습니다. 저는 예. 처음에 그 원칙을 듣고요.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구나.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예. 한자 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과거와의 대화가 아니라 미래를 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인사 배제 원칙은 미래의 대한민국, 한마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민국이 네. 지금은 과거와 타협하지 않고 확실하게 미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원칙 절대 고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제시했던 원칙 1.1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는 입장.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인사 기준을 지금 만드는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 이걸 결국은 청문회를 지금 이끄는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네. 앞서 우리 항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사실 지금 이 청문회의 개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리 검증 부분과 업무 능력 검증 부분을 분리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윤리 검증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나치게 공개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 검증 부분은 일단은 비공개로 하고 비공개 과정에서 검증을 해서 심각한 사안이라서 국회 청문위원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그것을 네. 그 공개를 해서 국민의 그 눈높이에 다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략적으로 좀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무 능력 부분은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안별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떠한 예를 들면 유장 전입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의 부분의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강하게 이 부적격의 그걸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네. 일정한 시효를 정해서 그 이전 거는 일단 그 한 번은 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회에서 얘기했던 기준하고 거의 비슷한 쪽이네요, 차 교수는요. 네. 노영희 변호사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 그랬는데요. 네, 제가 공희진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네.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대통령이 처음에 내세운 인사 원칙을 듣고 이제 참 감동받았다. 그걸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판넬에는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어허. 저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제가 거기에 설명 못 듣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구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 배제 5대 원칙입니다. 네. 그 원칙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간은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다 얘기예요. 단어 선택을 특이하게 노영희 하셔가지고. 변호사가 오늘 보니까 선도 역할을 대신해 줬네요. 생각과 철저히 코드를 맞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 중에서 정의당은 청와대 생각과 오히려 코드를 맞추고 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통령의 그 유감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이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선명성이라는 부분을 아마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강한 입장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반이 호남이라는 측면 그리고 네. 지금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남지사를 지냈다는 측면에서 네. 그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지금 그냥 봐줄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오늘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설명 자체가 남의 탓이 아니냐. 이게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러한 그 논리에 빠져 있다. 그래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면서 일단 봐줄 것 같고요. 이 정의당 네. 같은 경우는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대통령 입장 표명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진남 소장.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2008년, 2012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장차관들 네. 인사가 얼마나 늦어지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기 고백을 했죠? 그렇죠. 네. 한번 야당도 한번. 네, 두 번째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새로운 인사기준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새로운 인사기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라는 게 질문입니다. 보니까 이 주제는요. 지금 청와대 쪽뿐만이 아니라 국회에 주문하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좀 부탁하게 됐었는데 이 기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지금 패널들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았었죠. 이낙연 후보자. 언론인으로서 21년, 국회의원 14년, 도지사 3년 많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여야를 넘어서서 호평을 했었죠. 합리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위장전입 문제에다가 또 도지사 출마할 때 당비 대납 관련 이야기, 물론 이것은 뭐 의혹 수준의 얘기였습니다만은 문제 있다고 증명은 안 됐는데 또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논란도 계속 있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당도 처음에는 총리 후보자 무난한 인선, 당평 인사다, 인준 서두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총리 인준안 처리 수용 불가다, 자유한국당 얘기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까지 지낸 이후에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들은요 계속 지금 긍정적인 지금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맨 처음 사과했었죠. 속내는 그랬을 겁니다. 제가 대신한 사과로 안 될까요? 속내는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전병헌 정무수석 오늘 국회 방문해가지고 비교적 얘기를 잘 나눴습니다만은 총리부터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이 정부 새로 시작하는데 어쩝니까? 라는 의견이었을 겁니다. 우원식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이것은 뭐 우원식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우원식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혹시 우리가 너무하지 않았었나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혹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가려면 위장전입은 필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좀 보고 더 얘기 나눠보죠. 2000년도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한층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컸지만 개인 신상 털기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회 피해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 제도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을 국민의 동의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전병헌 수석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증하겠다. 이후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2005년 도입 이후에 위장전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당은 지금 인사 논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요. 실제로 야 3당, 야 4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선도 황장우 소장.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와 탄핵 이후에 벗어나는 계기를 이렇게 강한 이 야당을 이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청문회에서 강한 거부로 가겠다. 네. 웬만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앞장서서 개진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이 같고요.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국민의당은 고민인데 지금 내부에 호남과 비호남 의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른정당은 논리로 따지겠다. 편들어주고 싶은데 논리가 말이 되게 좀 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정의당은 지금 편들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비교섭 단체라서 이 총리 청문회에 들어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그 자유한국당은요 처음부터 이게 사과가 아니다. 따라서 이게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야당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표명했다. 그래서 이게 동의해주겠다. 그다음에 정의당은 처음부터 해명 필요 없다. 처음부터 이게 나는 동의한다. 처음부터 수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유진 평론가. 예, 저는 그 야사당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금 지지층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층의 의사에 그렇죠. 따라 움직이고 한마디로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현재 영남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이 약간 좀 웃긴데 바른정당은 아마 그 자유한국당과 정반대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 생각